나이가 들어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일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에는 이미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따라간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통해 증명해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며 살지 않았고 유행에 기대어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스스로 생각했고 그 생각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감당했습니다. 1930년대 대구, 이병철은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본도 배경도 인맥도 없는 한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상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길을 택했습니다. 일본 상품을 들여와 팔거나 이미 잘 팔린다는 품목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었죠. 안전했고 실패할 확률이 적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그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의문을 품었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라면 그 길엔 이미 경쟁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길은 이미 늦은 길이 아닐까? 그 질문이 그의 첫 번째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국산 농산물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상해라는 이름을 걸고 대구시장 한쪽에서 스스로 거래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본 물건을 가져다 팔면 당장 돈이 되는데 왜 불확실한 국산품이냐는 것이었죠.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을 따라가면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면 비록 느릴지라도 내 길을 만들 수 있다. 이병철의 판단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결과까지 생각했습니다. 실패하면 남 탓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경험으로 여겼고 경험을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상대의 잘못일 수 있지만 두 번 속는 것은 자신의 판단 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훗날 삼성의 모든 경영 원칙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패를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젊은 시절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철학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조업을 할 때가 아니다. 나라가 가난하니 무역이나 하며 버티는 게 낫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닌가? 그렇다면 누군가는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이 질문 하나가 훗날 한국 산업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트렌드, 알고리즘, 남들의 성공 사례에 휩쓸려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지 느껴본 적은 없나요? 이병철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을 빌려 살고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남들이 뭐라 하든 내 판단으로 선택해 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그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말보다 행동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이나 약속을 경계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기 앞에서 사람의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볼 때 항상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1950년대 전쟁 직후 삼성은 막걸리 사업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철수를 권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건 무모하다는 조언이 쏟아졌죠. 그러나 이병철은 주변의 말보다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에 흙을 묻히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에게 신용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었고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그는 거의 매일 장부를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습니다. 번거롭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숫자 한 줄의 정직함이 신용의 시작이다. 작은 부정확함을 용인하는 순간 큰 거짓도 쉽게 허용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거래를 끊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은 없다.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 거래는 두 번째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경고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기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병철은 늘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철학은 단지 과거의 미담이 아닙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가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브랜드, 평판, 약속, 이행, 능력, 이 모든 것은 숫자로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 전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떨까요? 말로는 책임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회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병철의 철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신용은 크게 쌓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며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 중 무엇이 당신의 신용을 증명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남을 그대로 따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자주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배우되 누구도 그대로 따르지 마라. 이 문장은 그의 경영 철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배움을 존중했지만 모방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방은 빠를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경영 방식을 배웠고 미국에서 생산 시스템을 관찰했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인들이 해외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술보다 먼저 질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왜 저 방식이 효과적인가?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원리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같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한국인의 생활에 맞는가? 1950년대 후반 한국 산업은 거의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 제품을 수입해 파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이병철은 국산 라디오 생산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냐? 실패가 뻔하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배울 수는 있지만 영원히 남의 것을 팔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의 현장 경영은 이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공장을 직접 돌며 직원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왜 이 부품은 이렇게 무거운가?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는 없는가? 이 질문은 질책이 아니라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배움이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을 키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사람의 심리와 소비자의 욕망을 읽는데도 탁월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흐름을 앞서가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배운 기업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우며 성장한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 비로소 창조가 된다. 이 문장은 오늘날 창업가와 크리에이터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복사하며 왜 결과가 다른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방식을 이해하려 한 적은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병철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따라하면 편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고 그 배움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볼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라. 그는 개인의 능력이나 말솜씨보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주변의 공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변에 늘 불평과 불신이 가득하다면 그는 언젠가 조직을 무너뜨릴 존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은 냉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조직을 오래 살게 만드는 기준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삼성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병철은 직접 직원 명단을 살펴보며 단 한 가지 질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가? 성과보다 먼저 신뢰를 물었습니다. 그는 성적표보다 인간관계 기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신의를 지킨 경험이 있는 사람,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에게 좋은 인재란 말을 잘하는 사람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아첨을 경계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보다 나를 아첨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아첨은 당장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결국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변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사람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 곁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에게 리더란 가장 먼저 환경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언젠가 나도 좋아지고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나도 변한다는 말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재를 키우는 일을 곧 회사를 지키는 일로 보았습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 사람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 철학은 삼성의 인재 중심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함의 힘도 강조했습니다. 위기일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고 긴박한 상황일수록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한 사람만이 모든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경영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으로 회사를 움직이면 하루를 잃고 원칙으로 움직이면 10년을 얻는다는 그의 말은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요? 당신의 주변은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머물러 있는 관계인가요? 그리고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당신은 얼마나 조용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병철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대부분의 기업이 무역으로 돈을 벌던 시절 한국에서 공장을 세운다는 건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내수도 작은데 무슨 제조업이냐. 공장은 돈만 먹는 괴물이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자. 그렇게 수원의 첫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에 가까웠습니다. 자금은 빠듯했고 기술은 부족했으며 실패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과 같은 길을 가면 남들과 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시장보다 사람의 가능성이 먼저 보였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기술은 따라오고 기술이 쌓이면 산업은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철학은 훗날 반도체 사업이라는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반도체 진출을 선언했을 때 대부분의 경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실패한 산업이다.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실패했으니 우리가 성공할 차례다. 이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도전하지 않는 자신이었습니다. 이병철은 평생 세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거짓말하지 말 것, 남을 속이지 말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것. 이 원칙은 도덕적 구호가 아니라 경영의 기술이었습니다. 삼성 상회 시절 거래처에서 실수로 큰 돈을 더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상대가 모를 거라 말했지만 그는 즉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잃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은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두르지 않았고 분노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경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이길 수 없다. 리더십의 본질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마지막 철학은 인내였습니다.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위기를 맞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적을 만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기록, 작은 개선, 작은 책임이 쌓여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끝까지 버텼을 뿐이다. 이병철은 돈보다 가치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가치는 남아 더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육과 의료, 인재 양성에 투자했고 기업이 사회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삼성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정신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치를 남기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선택은 당신이 떠난 뒤에도 의미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병철 회장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절제, 신용, 인내, 책임. 이 단어들은 지금도 산업 현장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마음에 남은 단어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단어가 당신의 다음 선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